저는 조선일보 더나은밀의 김시원 편집장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우크라이나 난민 취재차 지금 해외에 와 있고요. 뭔가 좀 더 기자 같고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루마니아 국경 쪽에 와 있고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와 있고 국경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요 끝나고 바로 이제 또 국경 쪽으로 가서 들어오는 난민들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어쨌든 포럼에 이렇게 또 귀한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과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이나 NGO 또 시민단체, 공익재단,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하는 모든 조직들의 스토리를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인터넷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진 본격적으로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만나서 조금은 다른 방향 그리고 훨씬 자유롭고 색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 스스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모금도 하고 뭐 쓰레기를 줍고 여러 가지 뭐 어드버커시 활동도 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늘어났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뭔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임팩트는 훨씬 더 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소 정형화되고 경직돼 있던 자원봉사 활동이 그 사실 팬데믹을 계기로 자원봉사가 뭐 축소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체에서 그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자원봉사의 확장성, 변화에 대한 기획도 크게 한 적이 있었고 또 이전 지면에서는 용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용산 지역 소재의 기업 연합 자원봉사 모임인 용산 드래곤즈라는 게 5년째 지금 계속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기업 자원봉사 연합의 성과에 대해서 좀 다른 기사도 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Z세대가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은 아까 이제 김동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기업을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또 전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 있는 의미 없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한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재미있는 방식의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기업이 만들어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자원봉사,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원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자기가 알고 체감하고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뢰가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목표가 사실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아마 기업들이 다 생각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라 한다면 이렇게 자원봉사 이상의 것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까 김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ESG의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ESG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기가 뭔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지금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활동한 수많은 루마니아인들을 만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 14살짜리 자원봉사자 여학생을 만났는데 중학교 7학년이라고 했고요. 학교를 마치고
집이 여기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매일 42일째 국경으로 와서 난민들을 위해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루마니아로 잘 들어가서 다른 뭐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어린 시민들이 기업이 아마 직원으로 맞이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시민들을 고객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이라는 운명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GO, 이런 뭐 봉사단체, 그리고 이미 스스로 잘하고 있는 이런 여러 시민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현장성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필규 GS 칼텍스 팀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 CSR 팀의 박필규 팀장입니다.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업사회공헌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한 7년 전부터는 이제 GS 칼텍스의 ESG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도 제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대응, 이제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ESG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이제 그런 현장의 경험 관점에서 이제 실제로 GS 칼텍스의 투자자, GS 칼텍스에 대한 고객사들,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ESG 평가들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사회공헌의 개념이 도입된 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ESG 성과가 기업사회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ESG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뭐 정말 의미 있는 주제로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ESG 시대의 봉사활동이 중요하고 또 환경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김대영 대표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원규 대표님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기업사회공헌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평가도 하고 실행해 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좀 배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우리 뭐 CJ나 우리 현대모비스 사례도 되게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한 2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바라보는 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회가 바뀌었고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ESG 경영 시대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성과에 기여한다. ESG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고민은 뭐냐면 GS 칼텍스에서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 모두에다가 ESG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역시 자원봉사 활동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ESG 성과와 연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현대모비스의 신창재 책임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글로벌 ESG 스탠다드들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지역사회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ESG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자라는 것이고, 근데 과연 우리의 봉사활동이 기업이 직접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는데 역할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한국자원봉사문화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지만 이제 지향해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좀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ESG와 직접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은 되게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모든 게 다 ESG 성과와 연동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이제 뭐 그린워싱처럼 ESG 워싱이 저는 될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미 글로벌 ESG 평가 지표들이나 투자자들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이제 김대영 대표님 말씀 중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업무로 가져와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영향을 나쁘게 미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업무를 바꾸는 이제 그런 비율을 바꾸는 노력들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뭐 ESG와는 관련이 없지만 가슴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저는 그런 것 간의 균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밸류체인과 관련된 활동들, ESG와 관련된 활동들도 열심히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따뜻한 활동들도 가져가는 그런 좀 균형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과제들을 좀 같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른 시각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걸 삼성 디스플레이 프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단 장걸 프로이고요. CSR 포럼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 오늘 이 포럼에서 ESG가 사실 또 뭐 예전에 뭐 CSV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 사회공헌에 관련된 이슈들처럼 또 하나의 유행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염려를 초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ESG에 대한 어떤 또 이해와 그런 것들도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도 삼성도 CSR 성과 지표 모델 개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성과 지표 개발이나 성과 관리 그리고 또 이것들을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쪽의 분야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 성과 지표 개발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저는 또 이 성과 지표 관리가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CSR 사용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과 평가 방법은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표현되었지만 또 이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지표 부분도 중요하지만 워낙 이 CSR 프로그램들이 또 특성이 또 상이하고 예상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들이 좀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조금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나 또 우리 기업의 특성이 이런 성과관리 지표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 성과관리 지표에 맞춰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사업 내용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표와 뭐 항목들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기업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에는 항상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해서 나는 좋아 보여야 되니까 나는 착해 보여야 되니까 이런 편향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발제를 해주신 김도영 대표님 자료에 보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우리 Z세대 조사의 인식조사를 보면 그게 그 결과가 꼭 Z세대만은 아닐 거다. 저는 또 많은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기업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그게 뭐 100점이 나오고 200점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 인식조사에서는 지금 기업이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에 거의 점수가 보면 30점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Z세대가 인식조사에서 말했듯이 기업이 진실을 말한 그 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이제 Z세대들은 인식조사에서 나는 동일한 조건이면 좀 더 ESG 경영이나 또는 착한 경영을 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고 만약에 기업이 정말로 계속 진실을 말하고 기업의 ESG 평가 점수가 30점이 아닌 70점, 80점, 90점에 가게 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 우리 모두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이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